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어떤 선생님이 여기에 그 뭐냐 상추하고 이 쌈장을 요만큼 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너무 싱싱합니다. 아주 짱 맛있습니다. 요 걸어놓고 가신 선생님 제가 맛있게 먹고 또 힘내서 좋은 내용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놓고 가신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더워서 뭐 입맛도 없고 그래서 과일을 좀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많이 먹으면 어때야? 아이?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먹어도 괜찮나요?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얼마나 먹는 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뭐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식간에 먹고 식사 후에 먹고 무엇이 그렇게 자주 먹는데 과연 그래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맛 좋고 수분 많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도 풍부하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요. 일반 그냥 뭐 그 먹어도 되는데 뭐 별도로 또 뭐 과일을 많이 먹어서 뭐 비타민 과잉 섭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일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과일이 뭐 맛 좋고 뭐 또 비타민도 보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좋으냐 이게. 아, 과일이 이 충분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이유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전분질과 같은 이러한 유기물 합성이 원활하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요. 그런 것은 노지에서 제철 과일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조량이 차단된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과일은 노지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보다 비타민 미네랄이 50% 이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냥 수분만 많을 뿐이다. 어찌 보면 인조로 인한 이 빛과 수분 이런 걸 조절당해서 온 수분이 있는 뭐 인조식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 과일들 품종 개량해서 뭐 맛도 기가 막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조작돼서 이 과당, 이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비아 토마토 거기에 그 뭐 스쿠랄로스인지 뭔지 이 당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딱 먹는 순간에 벌써 단맛이 쫙 퍼집니다. 그게 과연 좋은 과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들쩍지근하지 않은 과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하우스 재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 과일보다 당도가 높아. 그래서 노지 과일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왜? 과일은 일단 들쩍지근한 게 좋으니까, 맛이 좋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닐하우스 과일은 당도는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신맛이 강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한 거죠. 당도 높고 그리고 크기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해서 생산성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달콤한 과일, 그것은 과일의 우수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이 아니라 비타민은 잃어버렸어요. 비타민은 거의 없고 영양 성분이 조작된 결과물이다. 당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간 스테비아 토마토, 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원래 모든 이 과일들은 씨를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연글 때쯤 해서 이 씨앗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씨를 연글지 않는 겁니다. 씨앗이 연글어야 과육이 충분하게 이걸 보충해 주는데 씨앗이 있는 것처럼 과육만 키운 거예요. 그게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입니다. 어찌 보면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을 먹자라고 하는데
그런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무슨 지금 여기 그 뭐지?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과일들, 그게 자연식품인가요? 글쎄,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자, 더 커다란 문제는 왜 노지식물, 노지과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를 이게 설명하기 전에 이 지금 하우스 재배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냐면, 과일 재배와 유통 과정 중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착과 촉진제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열매를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 촉진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게 하는 낙과 방지제, 열매가 커지게 하는 비대 촉진제, 낙엽을 떨어뜨려서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영향 가도록 하는 이러한 적엽제, 열매가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제,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살충제, 수확한 과일이 썩지 않게 하는 과실 방지 등 많은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철 과일이 아닌 하우스 재배 과일들이. 자, 이거 뭔가가 좀 깨림칙하죠. 자연식품이라는 것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 자란 겁니다. 비바람 맞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햇빛을 하고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고 울퉁불퉁하고 흙 먹고 벌레 먹고 자연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생명력이 있는 채소 과일을 먹어야 사람도 생명력이 탄탄해진다. 그래서 무병장수한다. 농약, 화학비료, 성장 촉진제가 뿌려진 이러한 상태에서 성장한 이런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자란 이러한 야채 과일들, 그거 고민해 볼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도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성형수술하고 뭐 그쪽에서 나중에 좀 더 커가면서 어떻게 변하는 얼굴들 보면 알잖아요. 자연식품은 상황과 여건이 다릅니다. 농장에서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고 바람이 덜 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다릅니다. 바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은 신맛이 강해요. 바람맞이가 적은 곳에 저 구퉁에 있는 거, 그거는 달콤한 당도가 높아요. 우리가 노지인지 일반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다르고 울퉁불퉁 흙 묻고 벌레 먹고 이런 거, 그건 전부 다 노지예요. 제주도에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계시는 그 감귤농장 하시는 선생님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분한테서 이 감귤농장 누가 소개받아서 하나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서 뭐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뭐 통화가 돼가지고 그 감귤농장 그 한 박스 보내주셨더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눈에는 보통 귤이 이게 크기가 똑같고 반질반질하고 이래서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보낸 것은 아주 크기도 그냥 뒤죽박죽이고 이 귤 껍질에 점배기도 있고 영 아닙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야, 뭐 이런 걸 보내주나, 선물을 보내주면 좀 맛있는 걸 좀 보내주시지 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어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식구들이 먹으려고 이 몇 그루 뭐 두럭 있나 봐요. 그 한 두럭은 농약을 안 친대요. 완전 노지래요. 그걸 한 박스 선물로 보내주냐.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건 없어요. 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불규칙하고 지멋대로 생긴 거, 그게 노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크기가 균일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건 전부 다 하우스 귤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과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할 때 성장 촉진제 주지 않은 거, 농약 주지 않은 거, 계면 활성제 주지 않은 거, 광택이 뭐 이런 거 없는 거, 이런 광택 때문에 왁스 바르고 그런 거 없고, 수분 증발 억제제 바르고 이런 화학 물질에 이게 노출되지 않은 거, 그냥 말 그대로 노지, 지멋대로 이런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과일 이렇게 뭐 얘기하면 전부 다 뭐냐, 상쾌한 또 달콤한 이것을 주는 식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당질인 과당, 과일 먹었을 때 체내에서 전분질보다 중성지방으로 전환율이 4배나 빠르대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돼서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러면 스테비오 그 당도가 굉장히 높은 이러한 토마토,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이런 포도 같은 것들 당질이 높은 거, 거기다가 무슨 뭐 당분 같은 거 이렇게 첨가해서 재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 당분 흡수하면 그것도 식전, 식후, 식간, 뭐 저녁에 간식 전부 다 지방 축적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가공 과일입니다. 간스매만 가공 과일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맛과 모양이 상품의 질을 좌우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그냥 제철에 생산된 거, 지멋대로 생긴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영양 풍부한 과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음식의 맛을 좋게도 하지만 소화기능도 도와주고 입가심을 위해서 이 과일을 먹을 때는 입가심에서 약간의 이런 후식과 간식 요 역할 정도가 끝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그걸 주식으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단맛의 과일은 음양오행상의 이 맛으로 따졌을 때 음양오행상의 토, 비위장을 좋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수분 조절 실패, 그 다음에 혈압 조절, 호르몬 조절, 체액 조절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질환, 혈압, 그 다음에 수분과 관련된 이런 이 신장, 방광, 자궁, 난소, 그 다음에 심장, 뇌질환까지 전부 다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김장김치, 밥심으로 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과일은 그냥 식전에, 여기 지금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소화기능을 도와준다, 식전에 먹는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일도 역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된다. 우선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딸기, 자두, 앵두, 뻗지, 이런 지금은 그런 음식이 좋고, 또 이 심혈관 질환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살구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위장 질환인 사람들은 참외, 오디, 지금 오디 나오죠. 오디가 비위장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폐대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 복숭아나 배,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밤이나 수박 같은 거, 수박의 이뇨장, 여기는 씨앗을 꼭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복도이의 여름에 이제 좀 더 나오죠. 지금은 수박 나올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우스집에서 수박이 나왔어요. 뭐 잘못된 거죠. 삼복도이 여름에 수박이 나오는 이유는 외부가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차가워지면 염증 생기고 끈적끈적하게 혈액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고 이 끈적끈적하게 나쁜 것들을 빨리 뽑아내려고 이뇨작용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수분이 풍부하고 85%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뇨작용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도록 하는 이런 과일이 수박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토마토, 이런 음식을 먹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일이 없으면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거기 다 있어요.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자라는 거지 과일을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철 과일이 보약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된 과일과 채소 영양 성분은 뭐 노지에 비하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이러한 먹을거리들을 먹을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그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흡수를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뭐 여름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그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과일도 찾아 먹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시라고 오늘 과일에 관한 이야기, 무조건 많이 먹으면 짱이나 좋은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과일도 섭취하시면서 여름 건강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